언제나 한 발 늦게 전해드리는 돌팔이 배구 소식입니다. 야, 요즘 V리그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월드캠이 없기 때문에 별로 재미가 없을 줄 알았는데 이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한국 배구가 너무 재밌어요. 자, 1월 18일 화요일 난리가 났죠. 지대한 관심 속에 페퍼저축은행 그리고 IBK 기업은행 통장팀의 시합이 둘 다 통장이네. 파란 통장 빨간 통장으로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두 팀의 시합이 치러졌는데요. 두 전설적인 감독의 대결로도 관심이 모아진 바가 있고 둘이 이제 대학 선후배 사이죠. 결과적으로는 빨간 통장의 셧아웃 승리로 마무리가 됐는데 이 시청률 보세요. 시청률 1.4%가 말이 됩니까? 그 리그 최하위권 두 팀이 붙는데 1.4%가 나왔어. 이 하위권 두 팀이 이렇게 지대한 관심을 받고 두 팀이 하는 시합의 시청률이 높은 이유가 뭘까요? 그 월드킴의 2021 최고의 선수에 대한 영상에서도 제가 언급했는데 한국 여자 배구가 재밌는 이유는 스토리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팀이 스토리가 굉장히 흥미롭잖아요. 자, 페퍼저축은행은 이번에 창단돼가지고 자, 어떤 식으로 팀이 구성이 됐습니까? 각 팀에서 보호 선수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 중에서 차출을 일단 했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보호를 안 해도 되는 선수들이 뽑혔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팀에서 이제 내놓은 거죠. 얘네는 없어도 된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되게 슬픈 출발이에요. 그리고 이제 FA로 영입한 하혜진 같은 경우 원래 이제 인삼공사에 있었지만은 이 사람이 대표팀도 나간 경력이 있을 정도로 물론 뭐 아주 1군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대표팀에 나가서 활약을 좀 했을 정도의 유망주였는데 팀에서 이제 기용이 안 되다 보니까 창단되는 페퍼저축으로 옮기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생각했을 땐 그렇게 다 판단을 하거든요. 재계약을 안 하고 그냥 탈퇴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들어온 건데 그러면서 이제 신인 드래프트 우선권을 받았죠. 그래서 신인 5명인지 6명인지를 딱 영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인 구단 느낌이에요. 출발부터 약팀으로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연전연패를 하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그런 학원 스포츠물에서 약팀으로 출발하는 그런 학교의 운동부 느낌이죠. 그리고 파란 통장팀의 스토리는 어떻습니까? 이건 뭐 전 국민이 알죠. 그냥 뭐 내홍에서부터 항명에서부터 난리가 났었죠. 그러니까 이 두 팀의 드라마의 대결은 청소년 드라마 대 막장 드라마의 그런 느낌으로다가 많이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바로 저번 주 토요일 날 시합에서 파란 통장이 천신만고 끝에 좀 승리를 거머쥐었기 때문에 파란 통장이 이제 호요미 감독을 만나서 리빌딩을 하면서 상승세구나, 분명히 상승세였습니다. 페퍼저축은행은 그래도 이길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연승을 과연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냐, 지대한 관심이 국민들 사이에 자리 잡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시청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 결론적으로는 빨간 통장의 승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요인을 생각해보면은 일단은 두 가지가 생각이 나요. 이 두 팀은 최하위권 두 팀이니까 전력은 일단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승세인 파란 통장을 빨간 통장이 꺾었다는 것은 일단은 홈그라운드, 관객들이 진짜 막 저 꼭대기까지 좀 들어차고, 물론 거리두기 때문에 50%만 들어오게 하는 그런 게 있긴 있었지만 그래도 광주 팬들은 진짜 열렬한 지지를 다른 팀들에 비해서 자신들의 그 연고지 팀에 굉장히 높은 지지를 보내고 있거든요. 두 번째는 좀 체력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빨간 통장은 금요일날 시합을 했고 파란 통장은 토요일날 시합을 했습니다. 물론 이게 하루밖에 차이는 안 나지만 일단 스코어를 보십시오. 금요일날 페퍼는 3대0으로 셧아웃으로 져가지고 경기가 일찍 끝났고, 이날 경기는 제가 안 봤는데 스코어가 3대0이잖아요 토요일날 통장팀은 엄청난 접전 끝에 뭐 듀스도 있었고 3대2 5세트까지 갔단 말입니다. 체력 소모가 심했었을 거라는 거를 당연히 알 수가 있고, 아시다시피 두 팀은 연령대가 천지 차이가 납니다. 페퍼는 어린 선수들이기 때문에 체력 회복이 빠릅니다. 그런데 통장팀은 베테랑들이 모여 있어요. 노련미랑 경험은 높지만은 대혈투를 벌이고 나서 체력 회복하는 속도가 좀 시간이 걸린단 말이죠. 그래서 시합을 보더라도 통장 측이 체력이 많이 떨어졌다는 거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두 용병, 토요일에 승리를 이끌었던 산타나는 체력이 엄청나게 떨어졌다는 거, 파워 같은 게 엄청나게 떨어졌다는 거를 속도나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반에 강판을 당했죠. 거의 시합을 못 뛰었습니다. 스타팅으로 나오긴 했지만. 근데 엘리자벳은 어떻습니까? 저번 시합에는 거의 안 뛰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휴식이 굉장히 충분했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자벳이 점프라든지 뭐 파워라든지 완전히 날아다닌 시합이었어요. 크게 중요한 요인은 그렇게 두 가지로 저는 보고, 뭐 하나 정도 덧붙이자면은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김학영의
플레이가 기복이 심하잖아요. 그 기복이 이번에는 낮은 기복으로 이제 다가와서 작전 타임 때 호요미 감독님이 말했죠. 아니 왜 쓸데없는 걸 하고 있냐, 둘 다 쓸데없는 거를 하고 있냐, 이런 식으로 강도 높은 질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둘 다라는 거는 교체로 들어간 이진 세터도 무리한 그런 플레이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요인 말고 저는 저의 뇌피셜로 훨씬 더 중요한 승리의 요인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썸네일에 서로 다른 두 구단주의 행보 이런 식으로 업로드를 해놓은 거거든요. 사실은 이제 구단주의 단독 그거의 요인만은 아니고 구단 측과 프론트 측 운영진의 구단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어서 요런 일이 발생하지 않느냐라는 저의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 파란 통장 쪽에 구단 운영이 그동안 엉망이었다는 거는 뭐 다 알겠다. 그동안 막장 스토리를 우리 전 국민이 알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그와 상반되게 페퍼 측에서는 구단 운영을 굉장히 좀 잘했다는 것인데 뭐 어떤 식으로 그럼 잘했다는 것이냐 궁금하시겠죠. 즉 통장팀 윤종원 사단의 행보에 대비돼서 페퍼의 장매튜 사단은 어떤 차별적인 운영 방침이 있었느냐. 이름으로 봐서 교포 출신 같죠, 사장님이. 먼저 이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화면이 며칠 전부터 갑자기 그 테크니컬 타임아웃 때 광고가 나오잖아요. 그 광고 시간에 이 광고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페퍼 저축은행 광고죠, 보시다시피. 근데 그저 단순한 시각에서 본다면 페퍼 구단의 모태가 되는 기업이 페퍼 저축은행이니까 거기 선수들이 그냥 광고로 이렇게 썼나 보다, 이렇게 단순히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한국 배구 역사에 있어서 CF를 한 번이라도, 그것도 테레비 광고를 한 번이라도 찍어본 선수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제가 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광고를 본 건 아니지만 적어도 제 기억에서는 월드킴 말고 테레비 광고를 나오는 걸 본 적이 없어. 본 기억이 없어. 아, 이 두 분이 있었지 참. 야, 무려 자동차 광고네. 와, 야, 그럼 대단한 건데 참 안타깝다 진짜. 그렇죠. 지금 떠올리려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확 떠오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99.9% 이상은 광고를 찍지를 못해요. 우리 여자 배구 선수들 같은 경우는 좀 잘 나간다 싶으면은 뭐 화보 정도는 찍는 선수들은 꽤 있습니다. 그 여자 배구 선수들이 그 신체 비율이 좋기 때문에 뭐 패션 화보 촬영 같은 건 하는데 테레비 CF 광고는 진짜 극히 드물어요. 근데 지금 AI 페퍼스 선수들이 단체로 모 회사이긴 하지만 광고 촬영을 했지 않습니까? 물론 뭐 모델료는 많이 안 줬을 거예요. 지금 광고를 보시면은 조금 광고 분량으로 봐서는 하예진을 좀 프랜차이즈 스타로 좀 밀려는 의도가 조금 보이죠. 그래서 하예진은 한 돈백 주고 나머지는 뭐 2, 30 줬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 광고료가 문제가 아니라 이 어린 선수들로서는 색다른 경험이었을 거라는 거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막 10몇 연패를 막 하고 있어요. 아무리 신생팀이긴 하지만은 완전히 초상집 분위기였을 겁니다. 팀 내 분위기가. 근데 어느 날 구단주님이, 사장님이 선수들을 다 부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집합이 걸려있으니까 이제 선수들이 굉장히 긴장을 하겠죠. 우리 계속 연패하고 이대로 가면은 뭐 너무 대외적으로 망신이 너무 크니까 사장님이 우리를 다 혼내려나 보다, 호통을 치면서 다 때려치라고 그러고 구단을 해체시키려나 보다, 막 이러면 어떡하지 웅성웅성 뭐 이러면서 걱정하면서 사무실로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딱 숨 죽이고 기다리고 있는데 사장님이 반갑게 맞이하면서 다들 왔어? 내가 감독님한테 말을 해놨으니까 오늘 하루는 시간 빼가지고 광고 하나 찍자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사장님 뭐라고요? 광고요? 뭐 이러면서 깜짝 놀라면서 막 그래가지고 촬영장으로 가보십시오. 얼마나 화기애애하고 그 설레고 그러겠습니까? 매일 긴장 속에서 훈련을 하고 시합을 하고 승리라는 압박감, 질 거라는 걸 알지만은 승리를 또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다가 그렇게 딱 하루 시간 내가지고 무슨 조명도 받고 뭐 메이크업도 받고 할 거 아니에요, 광고용으로. 그러면은 릴렉스가 된단 말입니다. 그날 하루 약간 나들이 간 기분으로, 소풍 가는 기분으로 딱 자기들이 촬영한 광고 이렇게 딱 모니터링 하면서 멋있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런 거 보면서 약간 자신감도 또 붙을 수 있는 거고, 조금 정신력을 가다듬을 수도 있는 거고, 무엇보다도 선수들이 마음가짐이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아, 이게 구단주님이, 이 사측이 우리를 그냥 모 회사에, 모태가 되는 회사에 그냥 딸려있는 구단의 일개 부속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기업 이미지에 전면적으로 내세우려고 하는구나, 우리를 기업의 마스코트로 삼으려고 하는구나라는 그런 당연히 깨달음이 오는 거죠. 그러면은 얼마나 애사심이 생기고 충성심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면은 시합에 임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게 여자 배구는 특히 멘탈 싸움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코트에서 그냥 플레이를 하는 그거랑 이 팀과 이 구단이 나에게 거는 기대가 있으니 그거에 응당히 부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코트에 들어가는 거는 전지차이예요. 그래서 요 CF 촬영이 장매튜 구단주의
약간 신의 한 수였다고 보는데 그 이전에도 구단주의 다른 구단주들과 다른 남다른 행보가 많이 화제가 됐었습니다. 지금 기사도 보시는 것처럼 페퍼 팀의 창단 시합이 있었죠. 맨 처음에 시합을 하는데 이 장 사장이 직관을 갔거든요. 직접 가가지고 관람을 하고 이렇게 격려사도 하고 요런 모습이 이제 TV 화면에도 이제 송출이 되고 막 그랬단 말입니다. 다른 구단주들은 사실 구단주가 배구라는 스포츠에 직접적으로 관심이 있고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냥 의뢰히 기업이 있으면은 스포츠 구단 정도는 하나 대기업이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그냥 구색 맞춰서 이렇게 넣고 밑에 실무자들이 다 알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남다른 배구 사랑 이런 거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즉 페퍼 구단 측은 구단과 선수단 간의 소통이 원활했다는 겁니다. 뭐 아주 상투적으로 표현하면 가족 같은 분위기가 돼 있을 거라는 거를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통장팀은 어때요? 뭐 여기도 가족 같다면 가족 같을 수는 있지만 막장 가족이잖아요. 막 지금 보세요. 막 소송하고 막 난리 났잖아요. 그냥 너무 어수선한 구단 운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전력이 약간 우세한 통장팀이 6위를 하겠죠. 6위나 그 이상을 하겠죠. 아마 페퍼가 7위로 시즌을 마무리할 것은 뭐 당연하긴 합니다만은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데 저번에 페퍼가 승리한 시합만 본다면은 요번 그 광고 촬영으로 인한 심리적인 그런 안정감 회복 그런 것들이 페퍼저축은행에 호재가 되지 않았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두 팀 다 남은 시즌 동안 최선을 다하고 팀을 가다듬고 팀워크를 더욱더 발전시켜서 많은 팬들이 보고 있는 만큼 귀감이 되는 플레이를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배구 메이커 찐돌팔이었습니다.